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4월, 5월경이었나요? 한 이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480선을 넘지 못하면서 빌빌 기고 있는 종목이 거의 현대차, 기아차가 유일해서 당분간의 횡보,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심상치 않다고 하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뭐 애플카 이런 것들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의 방향을 보면은 이거는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을 했고요. 그 의미는 바로 이 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갭을 띄운 상태에서 3개월 동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횡보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들을 보게 되면은 그랬던 적이 진짜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같은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 정말 뭔가가 있고 내부자의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갭이 뜨면서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 갭이 메우러 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거나 적어도 이 아래 꼬리에서는 충분히 이게 중심선으로 기준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횡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슈가 뭐 해소가 되었다, 뭐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셀트리온도 그랬고 과거 횡보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 대비 이제 고점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한 20% 정도 됩니다. 25% 정도. 하방 경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와 있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심상치 않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아차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현대차에서는 갭을 띄운 날이 1월 8일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쯤이 갭이 뛰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 밑에는 내려오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이제 횡보 이후에 장대 항목을 세운 이 가격 밑으로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 16%가 올라갈 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갭상승으로 그 이상이 올라갈 만큼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뇌동매매의 그런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이 외우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 사실 무근이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깨름직했지만은 그 정보로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은 뇌동매매를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그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3개월 정도 흘러왔습니다. 지금 네, 3개월 정도 흘러왔는데 그 위치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 동향 좀 보시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3월달 내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은 그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60일로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외국인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를 좀 보시게 되면은 60일간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를 안 했어요. 이게 저는 가장 기아차보다 현대차를 더 주목한 이유가 이겁니다. 외국인이 3개월 동안 매도를 안 했습니다. 기관이나 뭐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 매도 안 했다는. 근데 주가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위치해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코스피 지수에서 급락이 왔을 때에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비록 뭐 시세가 주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은 20%의 고통, 충분한 고통을 줬고, 기간 조정도 3개월 정도를 줬기 때문에 좀 있으면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그 소설일 뿐일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되짚어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거기에 멀티플, 그리고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럼 최근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번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횡보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양봉 세운 거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날은 뭐 이때는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진 거일 뿐이고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차 지금 보시면은 다 신용이 묶여 있습니다. 예, 신용이 묶여 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신용 묶여 있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예, 그 위치나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신용이 묶여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풀렸는데 그거 대비 좀 보시면은 신용이 묶여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당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